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작년 수능 문제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조금 있어서 작년 수능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조금씩 몇 문제씩 끊어서 올릴 거니까 마무리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한다고 치면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이 돼서 얘가 2의 루트 3 플러스 2제곱이 되겠지. 그런데 2의 루트 3 플러스 2제곱을 어떻게 하고 있어? 루트 3 마이너스 2제곱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지수끼리 곱해주면 합체 공식이 돼서 2의 3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 거야. 1번 문제는 금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미분에 관한 문제인데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줬단 말이야. 여기서 f'1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미분을 해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x 자리에 1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럼 얘는 3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준 거야. 이런 문제 이제 실수하면 안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냐면 6이라 그랬고, A4 플러스 A6은 36이다 이렇게 했을 때 A10의 값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A2를 A 플러스 D로 두고, A4를 A 플러스 뭐 3D, A6를 A 플러스 5D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연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약간 등차 중앙 정도를 이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자, A4랑 A6랑 둘이 더했을 때 이제 4번 항이랑 6번 항을 더했을 때가 이 항 번호의 합이 짝수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등차 중앙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번이랑 6번의 딱 가운데가 5번이니까 2배의 5번은 36이 돼서 A5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A2랑 요거를 연립을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5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 등차 수열이니까 5번에서 2번을 빼주면 공차 3개가 남는다는 소린 거잖아. 그런데 이게 18에서 6을 빼니까 12가 돼서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A10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A1 플러스 9D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은 어차피 D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냥 그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차피 5번을 알고 있으니까 A10을 구해라 그러면 5번에서 공차를 5번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시작하는 번호랑 공차 이 개수랑 둘이 더해서 이 둘을 더해서 10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18 더하기 20이 되니까 답은 38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가 연속에서 나왔던 이제 그 연속 단원에 나왔던 좌극한 우극한 문제야. 그럼 첫 번째에서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x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로 쭉 다가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극한, 좌극한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는 요거잖아. 그래서 쭉 다가와서 갔더니 어디에 가까워졌어? y값이. 3에 가까워졌으니까 이게 3이 된다는 소리인 거지. 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x는 2로 갈 때 fx 값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잖아. 이러면 그냥 극한이란 얘기니까 양쪽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여기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서 다가오면 y값이 항상 얼마로 유지가 돼? 1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합성함수 극한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극한 같은 거 이제 이런 이제 10번까지 문제는 실수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대학 지나가는데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실수 안 하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인데
역시 수열인데 어떤 수열을 지금 7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놓고 있어. 근데 이게 8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막 뭐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그리고 뭐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니지만 뭐 B로 똑같이 개차 수열 비슷한 B가 달라지는 그런 뭐 수열들 여러 가지까지 해서 13개를 배웠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점화식에 대해서 사실 2개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 지금 수능 메타 자체가 이거 자체를 점화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을 유도를 해서 이거를 풀어라 이런 문제는 거의 사실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보면 답을 구할 때도 8번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통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점화식 같은 걸 공부를 크게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대입해서 하나씩 풀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n자리에 똑같은 수를 이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2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 다음 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 AN이 7보다 작으면 2를 곱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앞에 항에 있는 그 앞 전 항이 7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을 빼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7보다 작을 때는 계속 2를 곱하다가 7을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만들 때 7을 빼준다는 소린 거야, 결국에는. 그럼 A2는, 자, A1이 지금 1이니까 7보다 작아서 2배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A3도 다시 2배라니까 4. 다시 A4도 다시 2배라니까 8 이렇게 나왔는데, 7보다 커졌네? 그러면 A5 같은 경우에는 이 8에서 7을 빼준다는 거지. 그럼 다시 얼마가 돼?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6는 2가 되겠고 A7은 다시 4, A8은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다시 또 돌아가겠네 생각하지만 우리는 8번까지의 합인 거니까 결국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합과 5번부터 8번까지 합이 우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등비수열의 합공식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 가지 팁을 뭐 얘기를 또 해주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 건데 얘가 지금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더해놨잖아. 그러면 이거의 합은 2의 4제곱, 이 세제곱 다음 그 제곱에서 1을 빼준 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쉬워. 그래서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는데 이런 세트가 두 세트가 있으니까 2 곱하기 15를 해서 답은 30입니다. 이렇게 풀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한번 잘 점검해 보고 다음에 요번 주에는 조금 영상을 되도록 좀 많이 올려볼게. 그래서 요번 그 수능 보기 전주까지는 아마 미적분까지는 다 마무리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공통 부분은 어떻게든 마무리해 볼 테니까 남은 기간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